안녕하십니까. 광주 전남권 뉴스입니다. KBS 광주총국은 지난 1월에 이어 시도민들의 생각을 듣기 위해 정례 여론조사를 시행했습니다. 먼저 정치 최대 현안이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관해 물었는데요. 검찰이 기소한 이후에도 이 대표가 당대표직을 유지해도 된다는 답변이 절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양창희 기자입니다. 대장동 개발의 배임 혐의, 성남FC 후원금과 관련한 제3자 뇌물 혐의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검찰이 이 대표를 재판에 넘길 경우 대표직 유지에 대한 생각을 물었습니다. 당 대표직을 유지해도 된다는 의견이 57.7%로 절반을 넘었습니다. 사퇴해야 한다는 답변은 33.8%, 모름 또는 응답 거절은 8.5%를 기록했습니다. 눈에 띄는 건 연령별 답변 차이였습니다. 29세 이하는 사퇴 의견이 대표직 유지보다 10%포인트 이상 높았고 30대도 사퇴 의견이 비교적 높았습니다. 반면 40대 이상에서는 대표직을 유지해도 된다는 의견이 모두 60%를 넘겼습니다. 이 대표의 직무수행 평가에 대해서는 잘하고 있다가 52.6%를 기록했습니다. 잘못하고 있다는 39.1%를 나타내 대표직에서 내려와야 한다는 답변보다는 다소 높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세대에 따라 답변이 크게 갈려 30대 이하에서는 잘못하고 있다는 여론이 컸고 40대 이상에서는 반대였습니다.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 63.2, 국민의힘 8.5, 정의당 4.7%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두 달 전 KBS 광주의 정례 여론조사와 큰 차이가 없었는데 오차 범위 내에서 민주당은 조금 올랐고 정의당은 떨어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직무수행 평가는 잘못하고 있다가 84, 잘하고 있다가 10.5%를 나타내 역시 두 달 전과 비슷한 결과를 보였습니다. KBS 뉴스 양창입니다. 네, 이번 여론조사에서는 시도지사와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평가와 호남을 대표하는 정치 지도자에 대한 지역민들의 의견도 물었습니다. 수돗물 단수 사태와 불통 논란 등을 빚은 강기정 광주시장은 직무수행 평가에서 긍정평가가 눈에 띄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박지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강기정 광주시장이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46.9%,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34.6%, 어느 쪽도 아니다 4.9%였습니다. 지난 1월 조사와 비교해서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8.1%포인트 하락했고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5.8%포인트 올랐습니다. 연령별로는 30대는 부정평가가 더 많았고 60세 이상에서도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크게 늘었습니다. 자치구별로는 동구에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보다 높았습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70%로 지난 조사보다 오차 범위 내에서 상승했습니다. 현 지역구 국회의원이 한 번 더 당선되는 것이 좋다고 보는지도 물었습니다. 다른 인물이 당선되는 것이 좋다는 응답이 56.4%로 한 번 더 당선되는 것이 좋다 27.3%보다 배 이상 높았습니다. 지난 1월에 비해 현역 교체로는 광주가 상승했고 전남이 하락했지만 모두 오차 범위 아닙니다. 호남 지역을 대표하는 장래의 정치 지도자로 누구를 생각하는지도 물었습니다. 이재명 24.2%, 이낙연 10.5%, 천하람 1.3%, 안철수 0.9%, 김영록 0.8%, 민영배, 홍준표 0.7%, 김동연 0.6%, 기타 8.6% 순으로 꼽혔습니다. 없다는 응답도 34.4%에 달했습니다. 장래 정치 지도자군을 놓고 물은 지난 조사와 비교하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12.2%포인트 하락했고 이낙연 민주당 전 대표는 5.7%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KBS 광주총국이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 2일과 3일 광주와 전남 지역 만 18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활용한 전화 면접 방식으로 조사했습니다. 1,606명이 답해 응답률은 12.1%,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2.4%포인트입니다. KBS 뉴스 박지성입니다. 안전성 문제로 개통이 보류된 광주 지산IC의 위험도 평가 결과가 조만간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시는 오는 13일 지산IC 위험도 평가 용역의 최종 보고회를 열고 서울시립대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진출로를 바꾸는 등의 4가지를 가정한 모의 실험 결과 등을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토대로 광주시는 지산 IC의 개통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순천시는 보도자료를 내고 전라남도 전략산업국장이 언론 인터뷰에서 고흥군이 우주 발사체 생산시설의 최적지라고 발언한 데 대해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양시군의 분쟁을 격화시키는 전라남도가 차후 발생할 모든 결과에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순천시는 이어 한화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엄정한 중립을 지키고 지자체 간 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대안과 행정적, 재정적 인센티브를 제시하라고 전라남도에 요구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우주 발사체 생산시설 설립 후보지를 신청한 고흥군과 순천시, 경남 창원시를 대상으로 외부 용역기관에 평가를 의뢰했고 이달 말 선정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가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은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안을 발표했습니다. 한국 기업이 배상금을 마련하고 우리 정부 측 재단을 통해 지급한다는 계획인데 피해자 측은 해법 철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혜린 기자입니다. 지난해 9월 일제강제동원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는 광주까지 찾아온 박진 외교부 장관에게 편지를 건넸습니다. 박 장관은 그 내용을 받아 읽었습니다. 미쓰비시가 사죄하고 돈도 내놓으세요. 다른 사람이 대신 주면 나는 무엇이 될까요? 일본에게 할 말하며 당당하게 해결하겠다던 박 장관은 전혀 다른 해법을 내놨습니다.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이 대법원 확정 판결 피해자들에게 판결금과 지연 이자를 지급한다. 우선 한국 기업이 먼저 출연하고 일본 기업의 참여에 대해선 자발적 기여를 기대한다는 게 정부 입장입니다. 박진 장관의 발표를 지켜보고 있던 양금덕 할머니는 그 돈은 받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그 돈 받아봤자 지금 곧 배고파서 죽도 않고 반드시 사죄를 못 줌. 사죄가 앞서서 사죄를 하고 모든 일을 해결해 나가야 제대로 나가지요. 광주 피해자 지원단체는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한국이 뒤집어쓰는 건 전범 기업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며 피해자의 정당한 권리를 빼앗는 것과 다름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해법이 아니라 피해자들에게 씻을 수 없는 굴욕감만 남긴 2차 가해다. 일본이 사과 한마디를 하는가? 일본 제철과 미쓰비시가 배상금 한 푼 내는가? 전범 기업의 사과도 출연도 없는 반쪽짜리 해법안이라는 비판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KBS 뉴스 김혜린입니다. 5월 정신 지키기 범시도민 대책위원회가 5.18 부상자회를 5.18 교육관 운영기관으로 선정한 것에 대해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특전사 동지회와 공동선언을 한 5.18 부상자회는 5.18을 부정하고 역사 왜곡에 앞장서고 있다며 교육관 수탁기관으로 맞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광주시 민주인권평화국 5.18 선양과는 대책위의 요구안의 내용을 확인하고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양시와 구례, 곡성, 경남 하동군이 섬진강권 통합관광벨트 조성에 나섭니다. 4개 시군은 오는 10일 광양 매화축제 개막식장에서 섬진강 관광시대 원년 선포식을 갖고 통합관광권 조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합니다. 협약에 따라 각 자치단체의 봄꽃축제를 함께 홍보하고 지역별 관광지를 연계한 방문 스탬프 챌린지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 모임이 올해 광주시 대한교육기관 학생 수가 133명 늘어났는데도 예산은 지난해와 같은 수준인 1억 3,500만 원이라며 추경 예산을 조속히 편성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예산 범위 안에서만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건조한 날씨에 화재 사고들이 발생하기 쉬운 요즘입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의 대기가 매우 건조한데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 광주와 전남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시료 습도가 30에서 50%까지 떨어지고 있습니다. 작은 불이 큰 불로 번지기 쉬운 시기인 만큼 불씨 관리 그 어느 때보다 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대체로 맑겠고요. 어제보다 더 포근한 봄 날씨가 예상됩니다. 아침 최저 기온 광주가 6.4도로 어제보다 4도가량이나 높게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22도까지 쑥 오르겠습니다. 예년 이맘때와 비교해보면 무려 10도가량이나 더 포근한데요.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기 때문에 옷차림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다른 지역들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아침 기온 화순 2도, 영광 10도 등으로 어제보다 1에서 12도가량 높은 기온 보이고 있고요. 한낮 기온 화순 23도까지 올라 포근하겠습니다. 여수의 낮 최고 기온 17도, 고흥 19도로 어제보다 1에서 4도가량 높겠습니다. 목포의 한낮 기온 18도, 진도 17도, 강진 20도까지 오르겠고요. 신안을 비롯한 도서 지역은 16도에서 18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비교적 잔잔하겠습니다. 기온은 점차 올라서 금요일에는 한낮 기온이 24도로 더 따뜻해지겠고요. 일요일 오후에 비가 내린 뒤 평년 수준까지 기온이 내려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3월 7일 뉴스광장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